자, 이번 시간에는 ADC를 공부해 봅시다. 그래서 ADC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ADC를 이제 쓰려고 할 때 뭐 해상도라든지,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DH랑 마찬가지로 비트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날로그 값을 디지털 값으로 변환을 하는데 그 변환된 값을 몇 개의 비트를 표시를 하느냐, 이제 그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당연히 높으면 높을수록 이제 또 정밀한 값을 우리가 저장을 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스피드는 이제 샘플링 레이트, 그죠? 초당 몇 개, 뭐 초당 1000개, 뭐 초당 100만 개,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스피드를 샘플링 레이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 변화 속도에 따라서 스피드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정확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레졸루션의 별개로, 물론 레졸루션이 높아야지 이제 정밀하게 표현을 하는 거지만 정확하다는 의미는 좀 다르죠, 그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시그널과 이제 노이즈 SNR의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셔죠. 신호 대 잡음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얼마나 되냐, 그죠? 그런 거랑 우리 선형성. 그래서 아날로그 값이, 예를 들어서 어떤 아날로그 값 두 개가 있어요, 그죠? 작은 것, 큰 것. 그래서 1대1로 증가를 할 때 그 비율만큼 그대로 증가를 하느냐, 그죠? 선형적으로 증가를 하느냐.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 이제 왜곡이 되느냐 하는, 우리 DAC 설명할 때처럼, 그죠? 그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약간 다른데 얼마나 선형에 가까운가, 직선에 가까운가 하는 게 이제 선형성이에요. DAC랑 마찬가지로 그것도 뭐 단조성도 중요하겠죠, 그죠? DAC랑 마찬가지로 그것도 중요한 특성이 돼요. 그 다음에 노이즈도 마찬가지고, 그죠? 얘기한 것처럼. 그 다음에 여기 이 외에도 우리가 이제 추가로 고려해야 될 게, 이제 DAC는 출력 전압이죠. ADC에서는 어느 범위의 전압값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뭐 0부터 1볼트를 입력값을 받을 수 있다. 아니면 뭐 0부터 5볼트를 입력값을 받아서 뭐 디지털을 변화준다. 이런 전압 범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입력 전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변화를 했으면 이거를 이제 그 아두이노 같은 경우는 이제 내부에 있으니까 직접 그 MCU의 코어에 전달하면, 연산 장치 전달하면 되는데, 이제 별도에 있는 별도의 소재로 이제 사용하는 ADC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MCU를 결과를 보내야겠죠. 디지털 값을. 디지털 값을 보내는데 뭐 시리얼로 보내나 아니면 뭐 패러렐로 보낼 것인가. 직료 같은 경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뭐 아이스케어시나 SPI, 뭐 UART 여러 가지 이제 방식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원하는 인터페이스를 찾아서 이제 선택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넘버 오브 채널도 마찬가지예요. 멀티플렉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아두이노에서도 얘기했죠. 실제로는 ADC가 뭐 한 개, 두 개 되는데 우리가 10개 이상, 12개, 뭐 이렇게 이상 이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ADC를 구하는 방법도 이제 DAC처럼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플래시 방식법, 파이프라인, 뭐 SAR, 뭐 델타 시그마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요 사양 있죠. 요 사양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골라서 쓰면 돼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간에 대체적으로 보면 어때요? 해상도랑 샘플링 레이트, 그죠? 변화 속도, 스피드랑 대체적으로 어때요? 반비례하죠? 그죠? 대체적으로 반비례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빠르고 해상도 높은 거는 사실 없어요. 이쪽에 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대략 대체적으로 이렇게 반비례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용도에 맞게끔 이제 선택을 해서 쓰면 돼요. 해상도가 높으면 변화 속도는 이제 느려질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필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해상도가 낮으면 속도가 이제 빨라질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 제일 많이 쓰는 거는 SAR이라고 하는 방식하고 델타 시그마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를 여러분들이 그 쉽게 구할 수가 있고 저렴하고 적당한 해상도를 가지고 적당한 이제 스피드를 가진 이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이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거는 대부분 요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플래시나 이렇게 해상도가 높은 것, 아주 높은 것들은 뭐 32비트짜리도 있어요. 24비트나 32비트짜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특별한 경우에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이건 뭐 이제 기가 300메가 샘플이 여기 보면 초당 300 샘플 수니까 300메가를 넘어서 어떤 건 기가 뭐 기가까지 10억 개 그죠? 기가면 10억 개죠. 초당 10억 개 이상의 샘플링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여기도 뭐 해상도가 32비트짜리 그죠? 이게 32승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대략 얼마쯤 돼요? 한 10억 정도 그죠? 10억 분의 1 해상도까지 가지는 그런 그 ADC도 있어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그런 것들 빼면 대부분 경우에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쓰는 방식은 이 방식이고 대략 뭐 12비트 8비트에서 뭐 12비트 좀 많으면 16비트까지 쓰고 뭐 해상도도 한 500 정도 그 정도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흔한 그 ADC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자 우리 그래서 ASR 방식, AS 방식, AS ADC라고 그래요. 한국말로 하면 뭐 축차 비교형 뭐 이런 말 쓰는 것 같은데 Successive Approximation 이거는 이제 반복적으로 근사를 해 나간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공부하면은 아 이런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반복적으로 한 번에 끝내는 게 아니에요. 반복해서 우리가 이제 한 단계 한 단계씩 이제 줄여 나가는 거예요. 오차를. 그래서 그런 방식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축자 비교형 ADC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요거는 뭐냐면은 그 레지스터예요. 레지스터. 요 연산 그 우리 ADC를 수행하는 일련의 그 과정이 있는데 그거를 클락에 맞춰 가지고 요 과정을 수행을 해요. 이걸 제어하는 거예요. 그 레지스터를 우리가 SA라고 하고 그다음에 요 ADC 안에는 DAC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기준 전압 대비해서 DAC 값에 따라서 요 비트가 들어오죠. 우리 DAC 배웠잖아요. 그죠? 요 비트가 들어오면은 요 레퍼런스 값 있죠. 여기다가 곱해서 출력을 해요. 그다음에 여기에 비교기가 있어요. 비교기가 뭐 하는 거죠? 말 그대로 비교를 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이거 그냥 OPM프랑 기호는 똑같죠. 그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만약에 그래서 여기에 플러스 입력이 마이너스 입력보다 크다. 그러면 어때요? 출력은 하이가 돼요. 실제 OPM프에서도 개방 이득이 워낙 크니까 비반전 단자 입력이 반전 단자보다 크면 어때요? 플러스 전원 값으로 세츄레이션 되죠? 그죠? 반대면은 로우가 돼요. 근데 여기서 비교기에서는 이제 하이로우로 이제 되겠죠. 실제 오펜프에서는 플러스 전원이랑 마이너스 전원. 그래서 크면은 플러스 전원으로 세츄레이션 되고 작으면은 마이너스 전원으로 세츄레이션 되는 그런 오펜프 동작을 여러분들이 그냥 기억을 하면 돼요. 실제로 OPM프가 이제 좀 성능이 안 좋은 비교기로 동작을 하고 그렇게 쓰기도 해요. 경우에 따라서. 여기 마이너스 전원 대신에 0볼트를 하고 여기다가 뭐 5볼트를 넣어준다. 그러면 여기가 이게 그냥 비교기로 쓰기도 해요. 그래서 워낙 전용 비교기로 쓰이는 만큼의 성능은 안 된다 하더라도 간이로 해서 이제 쓸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비교기가 되겠죠. 그죠? 크면은 하이, 플러스가 마이너스보다 크면은 하이, 아니면은 로우 이렇게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입력 단지예요. 그래서 내가 변환하고자 하는 아날로그 입력을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SH라는 얘기는 이제 샘플 앤 홀드란 뜻이에요. 샘플 앤 홀드 서킷. 이거는 왜냐하면
그 아날로그 값을 디지털로 변환하는데 이제 어떤 과정을 쭉 거치게 되는데 그동안 이 값이 변하면 안 되겠죠. 그죠? 일정해야 돼요. 그래서 샘플링을 한번 하면 그 값을 어떤 변환이 끝날 때까지 일정하게 유지시켜 줘야 되는데 그 회로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자, 알겠죠?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축차 비교형 ADC는. 자, 그럼 이제 여기에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일단 그 ADC에 이제 클락이 필요해요. 그래서 한 번 클락할 때마다 이제 한 단계씩 수행을 하게 되는데, 자, 우선 DAC를 봅시다. 여기에 비교기에 비반전 단자에 이제 DAC 출력이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처음에 여기 4비트를 예를 들어 봅시다. 4비트. 그래서 처음에 가장 MSB 있죠? MSB에 자, 처음에 MSB에 1을 집어넣어줘요. 요 레지스터에서 컨트롤러에서 SAR이라고 하는 컨트롤러에서 처음에 DAC에 MSB부터 1, 0, 0, 0 이렇게 집어넣어줘요. 자, 여기다가 1, 0, 0, 0에다가 우리 요 값 있죠? V 레퍼런스 값을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곱하면은 여기 얼마죠? 4비트니까 16이죠. 16에다가 이건 얼마예요? 1000은 8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곱하면은 2분의 기준전압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2분의 기준전압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 내가 변환하고자 하는 아날로그 값이 예를 들어서 3V예요. 3V예요. 레퍼런스가 5V고 그러면은 자, 레퍼런스가 5V니까 2분의 5V가 되겠네요. 그죠? 2.5V. 그죠? 자, 그러면은 내가 3V예요. 이걸 변환하고 싶어요. 그러면 처음에 자, 2.5V부터 시작해요. 자, 그러면은 2.5V예요. 자, 그러면은 비교기에 마이너스 쪽에 2.5V가 들어가 있어요. 2.5V가 입력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3V가 들어가요. 내가 3V를 디지털 값으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처음에 1000을 집어넣어요. MSB부터 1000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2.5V가 커요? 3V가 커요? 3V가 크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하이가 돼요? 로우가 돼요? 하이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하이가 되면 요 컨트롤러에서 받아서 요 내가 넣은 일값 있죠. 일값을 유지를 해줘요. 그래서 요때 컨트롤은 한번 이렇게 자, DAC 세팅하고 한번 비교기에서 비교를 하면은 요게 한 클락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 컨트롤러에 1이 저장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 1이 저장되어 있으면은 여기다 이걸 기준으로 해서 다시 그 다음에 여기다가 MSB에서 두 번째 비트를 1로 해줘요. 이게 0이라면은 그냥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1이니까 1100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16분의 8이 아니라 16분의 12가 되겠죠. 그러니까 몇 볼트가 돼요? DAC 출력 값은 16분의 12 곱하기 5볼트니까 4분의 3 곱하기 5죠. 4분의 3 곱하기 5니까 3.75V가 되겠네요. 3.75V. 자, 그러면 3.
3.75V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처음에 비교를 해서 이게 반이니까, 그래서 크니까 여기 1이 전환되고, 그 다음에 3.75V예요. 그 다음에는 이쯤 되겠네요. 그죠? 이쯤 되겠네요. 3.75. 근데 3.75 커요? 3이 커요? 여기 3.75가 들어가는데 임력은 3V 유지가 되고 있죠. 그러면 마이너스가 크죠. 그죠? 마이너스 쪽이 크죠. 그러면 이게 로우가 돼요. 1로 세팅했던 거를 지워버리고 여기다가 0을 저장을 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게 0이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그 다음에 0이 된 다음에 그 다음 비트를 다시 1로 해줘요.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돼요? 16분의 10이 되겠네요. 그죠? 16분의 10이니까 8분의 5 곱하기 5V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몇 볼트죠? 3.125V네요. 그죠? 3.125. 그죠? 3.125. 여기서 3.125가 돼요. 그러면 이게 3.125인데 3.125가 커요? 3이 커요? 3.125가 크죠? 이렇게 마이너스가 크단 말이에요. 다시 로우가 돼요. 그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1, 0, 0, 1을 해주는 거예요. 1, 0, 0, 1이면 16분의 9가 되겠네요. 그죠? 거기 5 하면은 뭐가 돼요? 2.816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DAC 출력이 2.816가 되죠? 근데 2.816가 한 번 작죠? 그러니까 여기가 하이가 돼요. 하이가 들어가요. 하이가 들어가니까 요 1은 그냥 킵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변환값은 1, 0, 0. 그래서 요 4비트면은 이제 4번 프로세스를 진행하겠죠. 그죠? 그래서 요게 한 사이클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변환이 끝나는 거예요. 한 번. 그래서 1001이네. 그죠? 1001. 그래서 최종 변환된 값은 1001이 될 것이고, 요게 변환이 끝나면은 요 엔드 오브 컨버전 출력 단자로 출력이 돼요. 이 출력은 뭐 얘기한 것처럼 뭐 직렬, 병렬, 그죠? 뭐 아이스퀘어 C도 있고 SPI, 그죠? 출력 그 칩의 인터페이스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MCU로 전송이 되겠죠. 아니면 아두이노 같은 경우는 여기 안에 있으니까 그냥 주 연산 장치에서 제어 장치에 전송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2.816가 돼서 이게 최종 값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 ADC 그 변수를 변환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시간 양재화는 우리가 샘플링 레이시랑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시간 샘플링은 이제 우리가 그 ADC의 샘플링 레이시랑 관계가 있고, 시간 이산화죠. 시간 이산화. 그 다음에 물리량을 이산화하는 것은 요 비트 수랑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 우리가 양자화라고 했죠. 그죠? 그러면 이 양자화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아날로그 값은 무한대의 해상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 디지털 값은 그렇지가 못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 내가 입력한 값과 변환돼서 나왔을 때 값 차이를 우리가 양자화 오차라고 그래요. 양자화 오차. 그래서 나는 3V를 넣었는데 변환된 값은 2.8125V예요. 그러니까 오차가 생기죠. 이걸 양자화 오차라고 하고 이렇게 우리가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때요? 요 값은 해상도랑 관계가 있어요. 그죠? 요 값은 항상 해상도보다 작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오차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로 설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해상도를 결정을 하면 돼요. 그래서 ADC 고를 때 이게 얼마나 작아야 되는가, 이게 최대값이 얼마나 되는가. 최대값이 그 해상도잖아요. 그죠? 이거 최대값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ADC를 선택을 할 때 요 값을
양자 오차가 얼마 이하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값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ADC의 비트수를 여러분들이 해상도를 이제 결정을 하면 돼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DAC도 마찬가지예요. DAC도 우리가 디지털 값을 아날로그 값으로 출력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항상 연속적이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어떤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요 값 있죠. 그죠? 뭐 0초에서 값이 얼마고 0.1초에서 얼마고 0.2초에서 얼마고 이런 값들 저장되는 값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DAC를 거치면은 이 디지털 값을 아날로그 값을 변화를 하면은 이런 파형이 나오게 돼요. 그죠? 이 파형이 나서 DAC 값은 이런 식으로 스무스하게 연결된 아날로그 값이 아니에요. DAC에서 출력되는 값은 항상 이렇게 계단식으로 여러분들이 출력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을 이런 계단 같은 모양을 줄이고 싶으면은 이제 해상도가 높은 DAC를 써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DAC까지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요걸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가 사용하는 키트에 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구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날로그 회로 부분이 구현이 돼 있고 이제 디지털 회로 부분이 구현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실제로 엄밀하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려면은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 지위 변환 이렇게 변환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고 사실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그래서 일단 시간도 없고 해서 이렇게 우리가 키트에 구현된 디지털 실험 회로 이것만 한번 간단하게 해보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거 한번 실험하는 거 간단하게 해보고 우리 이제 정리를 이제 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간에는 우리 벌써 다음 14주차는 우리가 이제 마지막 시간이죠. 이제 마지막 시간은 우리가 전체 우리가 과정 총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 사실상 이제 다음 시간이 진도 나가는 시간은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실험 키트를 사용해서 이제 한번 해보고 이제 진도 몇 가지 더 이제 추가로 이제 얘기를 한 다음에 진도는 그렇게 해서 이제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 이렇게 해서 이번 주는 마무리하고 이제 과제는 우리 여러분들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좀 풀 수 있는 거 연습 삼아서 한번 이제 해봅시다. 우리 8비트 DAC 출력이 8비트 DAC가 있는데 입력이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럴 때 1V가 나왔어요. 그러면 DAC의 최대 출력 전압은 얼마일까? 라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 우리가 요 0011, 0010에 대해서 1V죠. 그럼 우리가 요 관계에서 해상도를 구할 수가 있죠. 그죠? 8비트에 대해서. 그죠? 요 값이 2에 8비트 8승분의 1 곱하기 요게 저기 17수 바꾸면 나오죠? 그죠? 거기다가 레퍼런스 전압이 이거 모르잖아 우리가. 그죠? 근데 그게 1V예요. 그럼 이걸로 구할 수가 있죠? 그럼 여기서 당연히 해상도를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레퍼런스 전압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최대 전압은 어떻게 돼요? 항상 레퍼런스 전압에다가 이걸 빼준다 그랬죠? 그죠? 우리가 출력을 하면은 아날로그가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디지털은 이렇게밖에 안 된다. 그죠? 여기가 비어요. 그죠? 여기가 여기 그림처럼 양자화가 되면은 여기가 우리가 끝부분을 표현을 못하게 돼요. 하나. LSB만큼, 해상도만큼. 그런 걸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을 해서 하면 쉽게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ADC 문제. 0V, 0에서 5V 사이의 아날로그 입력을 디지털 변환을 하고자 한다. 그때 양자 오차를 10mV로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최소한의 비트수는 얼마인가. 그죠? 여러분들이 해상도 쉽게 알 수 있죠. 그죠? 비트만 주어지면 해상도 알 수 있죠. 그죠? 2의 n승 분의 1이니까. 그죠? 그게 10mV보다 작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0V에서 5V일 때, 즉 레퍼런스가 5V일 때, 그죠? 그때 필요한 비트수 쉽게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두 가지 해서 여러분들 다음 시간까지 과제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12주차 강의 이걸로 이제 마치겠습니다.